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자, 주말인데요. 주말 시장 우려했던 것처럼 경제성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생채기를 내면서 시장의 심리를 좀 저해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추가로 경기를 부양하느냐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의 어떤 정책적인 갈등, 이번 주 주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조금 혼란스럽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들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나 중소형 IT주들도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자, 이런 흐름을 틈타서 바이오의 강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만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잠깐 사이에 하한가로 밀리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는, 그죠? 그래서 어제 바이오가 대거 상한가를 많이 기록했었는데, 제약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물론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반길 만한 그런 일입니다만, 특히 우리 주식을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우리가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을 왜 경계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엮어서 손실을 크게 끼치는지, 또 그들이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풍제약을 비롯해서 우선주 마찬가지고요. SK케미칼이라든가 또 다른 테마로 있는 신신제약, 제일약품, 랩지노미스, 경동제약, SK 디스커버리, 우선주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큰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제도 바이오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급등한 그런 종목군들,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거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종목군들, 최근 들어서 크게 많이 오른 투기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은 우리가 시세를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송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군들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현대투자연구소 유료문자 회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넘어갈게요. 그 안내문에 따라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군들 보니까 코스닥의 두 종목, 그죠? 그 외에도 거래소 시장이 몇 종목 이렇게 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바이오 제약이 전반이었는데요. 거래소는 5종목 정도가 상한가가 좀 보이는데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제일 밑에 신풍제약 우선주라고 보입니다. 그죠? 이 종목은 하한가예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바닥 대비 한 10배 이상 오른 그런 어떠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코아스템, 유니온, 영진약품, 아미노로직스 뚜렷하게 어떤 이슈 없이 오른 종목군들 많고요. 특히나 크게 이게 상한가 갈 어떤 이슈고 상한가까지 기록할 그럴 어떠한 재료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한가를 기록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들, 특히 주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관심을 갖는단 말이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 경계해야 돼요. 자, 오늘 바이오, 특히 상한가를 기록한 바이오를 경계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사실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투기, 단기적인 어떠한 급등, 투기 관련 종목군들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라든가 테마를 쫓아서 하는 매매. 여러분 주식 투자가 말 그대로 투자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요. 물론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탈, 실적 이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면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어떤 걸로 많이 하냐면, 세력들 입장에서 본다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는, 핸들링하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이런 투기적인 어떤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정치 테마라든가 바이오 테마, 제약 테마 마찬가지고요. 그죠?
뭐 최근엔 또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로 이동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오면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테마가 또 나오고 있죠. 뭐 예를 들면 신신제약이라든가 성신양해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죠? 거기다가 뭐 정치 테마 말고 정책.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투기 매매는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 야, 너 뭐 경제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뭐 EPS라든가 PER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 하면 주변 사람들은 어때요? 아, 이 사람 좀 경제적인 어떤 이슈, 또한 이런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그런 걸로 여러분들 우쭐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주식이 경마나 뭐 사설 도박 이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투기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뭐 자본주의의 꽃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투자 개념으로 여러분들 우량주 중장기 투자하는 그런 어떤 정석적인 투자는 제가 제외를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특히 이런 투기적인 종목군들은 세력들 굉장히 잔인합니다, 여러분들. 세력들 아시죠? 그죠? 절대 다수의 소액 투자자와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은 바로 극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이 되는 거죠. 이 거액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자,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력들은 매집과 분산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매집을 어떻게 하냐면 좋은 재료와 이슈에서 매집하는 게 아니라 악재, 그죠? 불신, 시장에 대한 불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재가 나오면 주가가 싸겠죠.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박박박 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야금야금 매집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식을 띄우기 시작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엇 파동 이론상 5파라는 가정을 해볼 때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마무리, 이렇게 이제 한 사이클이 이런 식으로 이제 5파로 진행이 되는데, 보통 1파 상승할 때, 그죠? 우리가 운용 물량이라고 하는데, 처음 매집할 때 우리가 베이스 물량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매도할 때는 이제 분산 물량이라고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악재와 불신에 의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를 띄우죠. 띄울 때는 어때요? 호재, 뭐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 주가를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이슈가 될 때, 지금 여러분 가장 뜨거울 때 보이시죠? 지금 가장 뜨거운 테마가 뭐예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그렇죠?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모든 종목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오른 그런 종목들은 이제 세력들이 분산의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마치 신풍제약 우선주가 하한가 친 것처럼, 그죠? 그런 메커니즘, 호재와 확신에 의해서. 이따가 차트를 보면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목욕통 이론과도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목욕통이에요. 하나의 목욕통인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물을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리면 제일 바닥에 1급 투자자, 우리가 말하는 세력들에 제일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 이게 주가의 어떤 가격이라고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조금 오르면 이제 프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요. 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세력들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가장 비쌀 때 들어온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목욕통이 뭐예요? 여기를, 그렇죠, 스위치 막은 거를 갖다가 빼면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게 큰손 세력, 분산에 의해서, 그 다음 프로 투자자, 그 다음 기관 외국인, 그 다음 개인 투자가 제일 낮은 바닥에 또 주식을 팔고 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모르게 야금야금 저가에 매집을 했다가 호재를 언폐물 삼아서 고점의 주식을 분산하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는 처음 올랐을 때는 1파 상승할 때는 잘 몰라. 그죠? 악재가 지배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두 번째 상승할 때는 주가가 꽤 오르죠? 이때는 악재와 호재가 교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재만 지배를 하죠. 마치 지금 진단키트,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백신. 물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종목군들은 예외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죠?
숟가락 하나 얹었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이렇게 같이 오르는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SK 케미칼 볼게요. SK 케미칼은 그나마 연관이 없지 않아요. 그죠? SK 케미칼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이런 점은 분명히, 얘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렇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떴는데 그 전부터 떴죠 사실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SK케미칼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게 7월 7일, 7월 6일 요때. 이게 뭡니까? SK바이오팜이 상한가가 무너지는 시점이에요. 그죠? 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 SK케미칼이 오늘 분봉을 잠깐 보시면 막판에 확 무너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쵸? 막판에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SK케미칼 우선주는 어땠을까요? SK케미칼 우선주도 분봉상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이, 상한가가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왔죠. 계속 점으로 상한가를 쳤다가 확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게 오늘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신풍제약 우선주. 자, 최근 5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계속 상한가를 며칠 기록하면서, 그죠?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거의 상한가였는데 결국 하한가로 마감됐어요, 오늘. 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분봉상 보면.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오후 3시 17분. 장 끝나기 한 10분 정도만 남겨놓고 물량을 한 번에 쏟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하한가를 만듭니다. 이게 세력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죠. 신풍제약 우선주, 신풍제약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주식이다라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신제약 같은 종목군들, 그죠? 본사를 이전한다 그랬나요? 세종시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언제 팝니까? 세력들이 장 막판. 요것도 분봉상 보면 정확히 3시 19분의 물량을 떨어버리죠. 하한가는 아닙니다만, 그죠? 다음 주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물량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죠? 또 화이자 관련된 얘기. 제일 뭐가 있죠? 제일약품. 제일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9%, 15% 가까이 올랐다가 이것도 언제 빠집니까? 분봉을 확인해 보면 막판에 확 빠지죠. 그죠? 거의 마지막 물량이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 제일 파마 홀딩스, 이 종목도 관계사죠. 이 종목도 오늘 16%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죠? 막판에 물량이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 이게 일치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상한가 근처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で잠깐 제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하한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력들은 굉장히 유인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오늘 걸리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있다면 낭패죠. 그죠? 팔기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제 방송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왜 바이오에 대한 어떤 매기 이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과열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보시면 신풍제약 우선주가 거래량이 별로 없었어요. 특히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상한가를 기록하는데 거래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런데 장 막판에 물량이 이렇게 확 쏟아지면서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건 뭐예요? 세력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매집에 의해서 매집 물량이 아니고 운용 물량이 아니고 이제는 분산. 그죠? 이제 분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100만 주를 매집을 했어요. 100만 주를 매집했으면 세력들은 100만 주를 한꺼번에 팡 쏟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100만 주 갖고 있으면 먼저 5만 주를 던지고 3만 주를 다시 사줍니다. 그리고 한 10만 주를 던지고 한 5만 주를 다시 사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쏟으면은 그들도 다 못 팔아먹잖아요. 그죠? 팔아먹고 그걸 다시 사고, 예를 들어서 10 팔고 3을 다시 사고 5 팔고 2를 다시 사주면서 이런 식으로 유인하면서 결국 이 100만 주 매집한 물량을 다 처분하죠. 그 물량을 누가 다 받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중에서 투자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제약주, 상한가를 기록하는 제약 바이오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얘기, 오늘 얘기가 아니죠. 뭐 신용 잔고도 굉장히 증가를 한다. 신용 잔고 증가한 코스닥 제약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쵸?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이게 한꺼번에 물량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빚을 내서 신용이라든가 담보로 해서 주식을 산 사람들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오늘 신풍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에 상한가에서 하한가입니까? 거의 반토막아닙니까? 하루 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나가요. 그럼 물량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투자자 예탁금 추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신용 거래 융자 잔고 추이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물론 지금이 유동성 장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고평가된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퍼가 몇 배고, 거기다가 해외 지수 대비 코스피는 뭐 10%가 넘게 고평가되어 있고, 코스닥은 20% 넘게 고평가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실적 대비해서 너무 많이 앞서서 갔으니까. 그런데 유동성 장세는 어느 정도 거품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거품이 쉽게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투기적인 바이오 제약주들의 거품은 금방 빠져요. 저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내가 수익을 낸다. 오늘 사서 며칠 안에 내가 수익을 금방 내는 그런, 굉장히 재밌죠. 짜릿하고. 그런 수익률은 내 진정한 수익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정한 수익률이 뭔지 아세요? 오래 기다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그런 수익률이 20%든 30%든 50%든 그 이상이 됐든 간에 그런 어떠한 수익률이 내 진정한 수익률이 되는 거지,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그죠? 몇 주 만에 뭐 100%씩 200%씩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 언제든지 여러분들, 언제든지 그런 식으로 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뭐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세력들의 매집과 분산의 메커니즘,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식시장에 잘못 발을 담그게 되면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처가 돼요. 근데 주식을 처음부터 정석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요, 정석적인 얘기가 뭐예요? 우량주 중장기 투자, 이런 중심으로 내가 수익 내는 법도 알고, 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면, 그런 어떤 방법이 나한테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뭐 일확천금을 얻는, 마치 투기, 여러분 경마나 사설도박처럼 이렇게 주식을 접근하신 분들은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그렇게 단기 매매에서 성공하는 분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잠깐의 성공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그 달콤한 독이든 성배를 마시는 분들, 결국 뒤끝이 다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하셔서 우량주 중장기 투자를 내가 기본으로 한다, 이런 어떤 자세로 접근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현대투자 문자회원에 가입하시면 꼭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막 투기적으로 접근하고, 여러분들 뭐 1000%, 2000% 이렇게 해서 막 꼬시는 그런 문자들 많잖아요. 저한테도 너무 많이 와요, 요즘. 그런 걸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 정상적인 수익이 나오고, 또 외국인 기관들의 매집도 어느 정도 되고, 그죠? 지분율도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우량주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목표가대로 가게 되면,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정석적인 투자 하실 분들 문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십시오.
2개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정석적인 투자가 뭔지 여러분 55만원 2개월 6개월 150만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문자를 받으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입금 후에 전화번호로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 다음주부터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세지만 주식공장TV와 함께 여러분들 힘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